보면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자본 유출 등이 우려돼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잭슨홀에서 음. 미 연준 의장이 음. 어떤 향후에 장기간 평균 2% 물가 상승률을 허용하면서 뭐 향후 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3년, 5년 동안 저금리, 제로금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로 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자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지금 뭐 2008년 금융위기에도 했었고 이번에 다시 뭐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이게 사실 오늘 주제잖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경기 부양 양적 완화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 양적 완화는 되고 있는데 올해 그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몇 %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연율로 환산했을 때. 연율로 환산했을 때 마이너스 30%면은 그러면은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실용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뭐 금융위기 이후에도 했고 이번에도 이제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했지만 사실 양적 완화의 효과는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 이유를 제한적이죠. 왜 그러냐?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2차, 3차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은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양적 완화의 일종의 어떤 효과를 가져가요. 자, 1차, 2차, 3차에서 거의 뭐 4조 5천억 달러, 4조 5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었어요. 장기 국채. 그러면 어떨 거야? 그 정도의 돈이 만약에 시장에 풀렸다면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시장에 풀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중앙은행이 시중금융기관한테 양적 완화를 해갖고 국채를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면 시중금융기관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중금융기관들은 이 돈을 첫째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그렇죠. 또는 일정한 금액은 만일을 위해서 시제금으로, 보통 우리가 시제금이라고 해요. 시제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우리 개개인으로 치면 월급을 타요. 월급을 타면 소비를 하고 남은 걸 저축으로 남는 거 어떻게 할까? 뭐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투자해야죠.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시중 금융가들은 일단은 또 유동성이 생기면 일단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는 금액을 어떻게 하냐? 우리도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놓잖아요. 중앙은행에 예금을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급준비 예치금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마어마한 거의 4조 5천억 달러의 금액을 시중 금융기관에 공급을 했지만 거의 상당 금액은 거의 뭐 한 80%, 90% 이상의 금액은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가 됐어요. 그거 왜 그러냐? 2013년에 2009년도에 당시에 연준이 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못했겠어요. 다 알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뭘 했냐면 연준의 돈을 예치를 하면 옛날에는 이자가 없었어요. 연준에 예치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를 의회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연준은 다 알고 있죠. 어차피 양적 완화를 해도 이 돈이 시중에 다 풀리는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은 다시 들어온다. 패드로 들어온다. 그래서 왜 이자가 지급되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양적 완화를 했지만 이 풀린 돈은 실질 통화량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 효과가 제약적이었죠. 근데 왜 그럼 양적 완화를 했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다 풀리진 않지만 일정한 돈은 풀리겠죠. 자, 그 돈이 일부가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거고, 또 일부는 어떻게 될까? 해외로 유출이 되겠죠. 자, 달러가 미국에서 이제 해외로 유출이 되면 달러가 강세, 약세. 해외로 달러가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약세가 돼. 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이제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 달러가 풀리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해외에 있는 그 달러 자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풀리면 그쵸.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 일부가 이 자금의 일부가 전체가 아니지만 일부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가고, 자, 뭐 우리 그래서 이제 소비라든가 투자도
증가될 효과가 있었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외로 유출이 되죠. 달러가 약세가 돼.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적자로 심각한데 이 경상수지 보통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증가하겠죠. 경상수지 어떤 적자 규모를 해결할 수 있고 자, 가장 혜택을 본 곳은 어디냐면 정부야. 자, 양적 완화 과정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부가 이제 부채가 많은데 자, 보통 이제 부채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줘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신규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걸 그쪽 갚아야 돼.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저 금리가 낮아지니까 정부의 부채 부담이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이 정부죠. 정부 부채 매입 리스크를 이제 줄였고, 그죠? 자, 그런 효과들,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다 풀리지는 않은 거예요. 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당수, 거의 90% 이상의 자금이 풀렸지만 그 돈들이 다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됐고, 자, 시중에 풀린 돈은 그 일부였다. 근데 이제 엊그제 평균 목표 물가제를 미 연준에서 이제 시행하겠다. 그 얘기는 자, 일정 부분 실질 통화량의 증가를 통화량의 증가하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실질 통화량의 증가를 용인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서 2% 물가 상승률을 아예 허용하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안 하겠다. 맞아요.